단순하게 이 다가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오성치료,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한국 이제 천문연구원장 박덕재 원장님이 전 원장님이 만드신 건데, 수성금성, 가성목성, 토성이 우성이라는 서방 칠수 별자리 하나에 쭉 이렇게 모인 이게 그 사진인데요. 아름답게 백두산 이렇게 해놓고 그게 쭉 이제 하나씩 상당히 아름다운데, 이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홍산문화의 우아량하고 그 동남치 유적에는 시간을 측정하고 그 천문을 관측하는 시설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중국에선 이게 나왔으니까 요즘은 저 도사문화라고 있어요. 중국에서 도사문화라고 이 산서성 도사에서 나온 유적에, 그것도 그 산서성 그쪽 지역도 중국 거라고 볼 수 없는 다 동유적 유적들인데, 이제 우리가 안 하니까 거기 도사 유적에 나온 천문 유적을 중국에서 자기네 지금 세계 최고의 천문 유적이라고 막 몰아붙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문 유적이 뭐가 있냐면, 당시 이제 저는 환단고기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중에서도 뭐 있으시겠지만, 저는 일관되게 그렇게 말을 하죠. 환단고기라는 책을 그 서문에 보면 1911년에 독립운동하셨던 괴원수 선생이 5권의 책을 묶어서 발간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1979년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면 1979년에 우리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책에 담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의 이야기면 그거는 역사적 방법론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한 건데 왜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종교 분야는 몰라도 역사 분야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 분야는 여기에 담긴 이야기들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돼요. 제가 한두 가지 사항을 검증해 본 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추후에 관해서 한번 검증해 본 적이 있고, 추후는 뭐냐면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원래 중국 역사책에는 사망, 오제 이렇게 나오는데, 사마천은 사망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제부터 시작하는데, 사마천이 바라보는 역사의 시작은 중국의 이 하화족이 한족의, 지금 중국 한족의 시조라는 누르 황자 쓰는 황제와 동이족의 시조인 추와의 싸움으로 사마천의 이 사기가 시작돼요. 사마천은 위대한 역사가인 건 맞는데 또 위대한 사기꾼이기도 합니다. 이 사마천이 사기에서 역사 왜곡한 게 많아요. 전부 다 모든 세가를 전부 다 이 황제 후손으로 다 조작해놨잖아요. 그 동이족의 후손을 갖다가 그 동이족을 갖다 다 황제의 후손으로 다 조작을 해놨는데, 요 근래 이제 중국 쪽에서 예를 들어서 금문, 그러니까 그 사마천 이전에 금문은 청동기나 갑골에 쓰여져 있는, 이제 특히 이제 청동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를 연구한 그런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자들이 그 청동기에 쓰여져 있는 거를 연구해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사마천이 사기에서 거짓말시킨 게 많이 드러나는 겁니다. 동이족의 역사가 압도적으로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사마천이 지금 중국 문명의 그 한 원형 형태를 만든 위대한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사학자가 그 한 형태, 한 민족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능력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로서는 아까 우리가 바라봤던 박은식 선생이나 김도원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틀을 제시하셨고, 그다음에 단대신초 선생이 그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지난 정권 때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 한국사 뭐 진흥사업단이라고 있어요. 보단만 연간 예산은 한 300억 가까이 쓰는 데인데, 그 단장이라는 인물이 제가 우리 하나 신문사가 저기에서도 썼지만, 공개 학술대회에서 단재 신초는 세자로 말하면 또라이, 뇌자로 말하면 정신병자, 이렇게 말한 인간들이 그럼 이 사람한테 한국학 진흥하라고 연간 300억 돈을 주면은 한국학을 진흥하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추후에 관련해서
중국 사료, 결국 한단고기의 사실성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이런 고고 유적들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 기록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진 진나라 이전에 그 중국 기록들 속에서 찾아서 맞추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추는 중국 기록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는 한단고기에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단군의 아들이 부르다 뭐다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1911년 이전에 어느 책들에서 찾아낼 수 있는가라고 한번 쭉 찾아봤더니, 그건 이제 중기의 홍만종이란 순호지를 쓴 걸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순호지만 쓴 게 아니라 동사, 우리나라 이제 동이라고 봤으니까 이제 동사를 쓰셨는데 거기에 주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홍만종 이분도 당파로는 이제 소론계열인데, 이 김조원 선생도 그 집안 자체는 김주신 이 집안 자체는 소론 집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조가 그 서적 수함령을 내려서 뭐 삼성기니 이런 것들을 민간들이 갖고 있기에 적당하지 않으니까 관에 바쳐라 안 바치면 목을 베겠다. 이게 무지하게 센 거예요. 책을 바쳐라라고 해가지고 안 바치면 곤장을 때리겠다가 아니라 목을 베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많은 책들이 그 민간에 갖고 있던 많은 책들, 이때 요 두 종류 책들이요. 바치라고 하는 책들이 보면 하나는 단군이라든지 우리 삼성이라든지 이제 우리 민족의 뿌리, 그러니까 중국과는 다른 우리 민족의 이제 뿌리에 관한 책이고, 또 하나는 천문학에 관한 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못 지냈어요? 못 지냈죠? 언제 지냈냐면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원구라는 세월에 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저기 홍산문화에 지금으로부터 서기 6,500년 전, 5,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만든, 다 동민족 유적들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만든 유적에 하늘에 제사 지내던 제천 유적이 있고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던 유적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천손의 자손이라 하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단고기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갖다 연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한단고기 단군 세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서기전 1733년에 무진 50년 오성치루, 그러니까 5개 별이 루성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짤막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아까 한국천문연구원장 하신 박덕계 박사님이, 이분이 이제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시고, 이 천문연구원이 국가기관이에요. 그 차관급 국가기관인데, 이 천문 현상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또 있다는 거예요. 천문 연구원은. 그래서 자기가 이걸 갖다가 한번 그 프로그램에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BC 1734년에 딱 이 오성치루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음력과 양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정확한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몸이 좀 이제 떨리는 걸 느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느껴야 하는 것들이 옛날 이때만 하더라도 그 3,700년 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사실 하늘의 제사를 못 지냈는데 벌써 6,500년 전 이 무렵에 5,000~6,000년 전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해서 기록을 남기고 했다는 것은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또 뒷받침해 주는 게 홍산 문화 후기에서 나오는 그 유골들, 인골들을 갖다 키를 재봤더니 남성 평균 키는 165.40cm고 여성 평균 키는 162cm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 162cm 평균 키 된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럼 저게 뜻하는 게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기가 지금은 엄청 추운 데지만 중국 학자들이 조사한 걸 보면은 그 지금보다 그 당시 내몽골이나 만주 이쪽 지역이 상당히 따뜻했다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저기에 그 먹고 살만했고 환경이 좋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제 사상이 싹트고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라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건데요. 또 저기에서 나온 유골들을 분석해 보면 4분의 3이 또 편두라는 겁니다. 편두. 편두는 어릴 때 뭐 지난 삼국지 같은 기록에 보면 지난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머리를 벽돌로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주에 그 신라 금관들 보면 조그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저게 아기 금관이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경주 왕족들은 신라 왕족들은 어릴 때 머리를 눌러가지고 작게 만드는 거예요. 뾰족하게. 그게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 모르는데 그게 자신들의 신성함, 옛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신성하다라고 하는 건 하늘과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나라 권룡제가 이제 자기네 만주족의 뿌리를 한번 찾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다 이제 동원해가지고 만주 원류고를 쓰지 않습니까? 그 만주 원류고에 보면은 자기네 만주족도 편두로 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인위적으로 머리를 눌러가지고 작게 하는 이런 형태의 그 뿌리들이고 또 이 홍산 문화의 인골에서 나온다는 거는 저게 뭐 우리 거라는 건 옮길 수 없는 여러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 식민사학 하는 사람들하고 저희가 한번 뭐 우여곡절 끝에 답사를 갔어요. 가보면 이제 내몽골 지역에 석성들이 있습니다. 돌로 쌓은 성들. 그 돌로 자연석을 다듬어서 쌓는 성은 다 동유족 성이에요. 중국은 뭘로 쌓습니까? 벽돌로 쌓으니까 전혀 달라요. 가서 보더니 저희는 여러 번 가봤죠. 근데 저 식민학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나라 돈을 줘야 가서 답사 다니지 자기 돈 갖고 잘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처음 와보고 나서는 저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냐 하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이거는 집터라는 게, 당신 눈에 이게 집터로 보이냐? 막 이제 따지니까 이게 집터라고 보는 근거대라 라고 따지니까 나중에 세미나 시간 때 하겠다 하고 결국 이제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를 부인할까? 자동이에요. 그냥 이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각도 같은 뭐 한국인 역사학자를 바라보고 이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있으면 저희가 이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답사 다니면은 그런데 처음에 찾아다니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가긴 쉬워도 처음에 저기 뭐 내몽골 저기 어디에 뭐 산성 있다, 석성 있다더라 하나 알아가지고 가려면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에피소드로 저희 한가람 연구소는 답사운이 좋아요. 가다 보면 그때로 적봉이란 곳까지 가가지고 저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만주 내몽골 거기서 산성 하나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약간 지식인 비슷하게 생긴 사람 붙잡고 혹시 아시나 그랬더니 자기가 이 적봉의 문화재 위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들어라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저희가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저희는 이런 길들은 우리 선조들이 열어주는 길이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식민학 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부인하는 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으로 부인하는 거는 자기가 우리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다 축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 홍산문화 나오면은 아까 민두가 이게 편두가 나오고 함양고 움직일 수 없는 중국인 편두했다는 말 없잖아요. 저거 우리 조상이구나 하면 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쪽하고 연관을 끊으려고 하여간 그 논리 찾아내는 거 보면 하여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옛날에
독립운동가들 수비를 보면은 고문하는 일본군 헌병이나 경찰보다 조선인 앞제비가 더 악랄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가 대한민국 돈 가지고 역사 연구하면서 그런 식으로까지 모든 걸 저렇게 부인하는 그 사고방식도 참 놀라운 사고방식이라 저희가 저희 연구소 자주 이제 모시는 분 중에 의사가 계셔가지고 좀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과 이쪽 좀 해가지고 저건 집단 정신병리학적으로 한번 분석해봐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뿌리를 찾아보면 전부 다 이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보니까 다스리기가 힘든 게 그래서 다스리기 힘든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을 좀 갖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고 인구로 치나 국토의 크기로 치나 생활수준으로 치나 모든 게 일본한테 떨어지는데 우리는 일본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뿌리가 다 역사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이란 나라는 그 3세기 말경부터 가야계들이 진출해가지고 지금의 야마도 정권이라고 일본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 소를 갖다가 한우라 그러죠. 일본어 화우라 그러잖아. 화우. 그게 이제 야마도를 갖다 대화라고 하는 거기에서 따가지고 하는 건데 그 야마도 대화를 일본의 원형으로 치는데 그 뿌리는 다 3세기 빠르면 3세기 말경에 가야계에서 진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5세기 무렵 가면은 이게 백제계로 교체가 돼요. 그 일본 서계도 물론 나올 뿐더러 그 다음에 일본의 그 큐슈라든지 나라라든지 일본 고대 국가가 있었던 지역의 유물들을 발굴해보면 4세기 때는 가야계 유물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5세기 때는 백제계 유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열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락의 지명이 무지하게 많이 남아있죠.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일본 다니시다가 여러분이 당나라 당자 보면 그 중국유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이 일본 발음으로 가라인데 그 가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명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는 일본 열도에 진출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으니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본 식민사학이라는 것은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핵심은 그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놨는데 거꾸로 뒤집는 핵심은 뭐냐면 가장 근본 뿌리 이걸 흔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을 부인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일본인들인데 그 일본인들은 한국에 와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단군에 대한 이게 너무 뿌리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부터 흔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단군이란 기록이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이련의 삼국유사에 처음 나오기 때문에 이련이 참작한 걸로 만들자라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단군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나가미치오는 잘 1908년 일제천상 떠났기 때문에 잘 주목 안 했지만 이 나가미치오를 많이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가미치오가 바로 가야는 임나라고 주창한 이런 인물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하라 그럴 때 가야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나왔죠. 요즘 뭐 정권 바뀌었는데도 역사 문제 아주 시원찮게 돌아가는데 그건 이제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역사관하고 지금의 실제 국가주관하고는 정 180도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역사관까지도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 전에 현재까지는 잘 해결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좀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야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식민사학하는 사람들이 다 유구동성으로 가야는 임나다. 임나는 가야의 별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비판했다가 법정에 쓴 건데 가야가 임나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도 뭐냐면 가야가 예를 들어서 신라가 괴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앞뒤가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가야를 임나라고 말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누가 지은 저 이제 한문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호 져주시는 게 천고인데 천고는 이덕일이다 이러면은 그거는 천고란 이름으로 저 한번 쭉 해보고 이덕일이란 이름으로 저 한번 쭉 해보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같다라고 율곡은 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가야가 임나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탄생한 해가 같아야죠. 그럼 이 사람들 말은 뭐냐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가야와 일본석에 나오는 임나가 같단 거예요. 그런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가야가 그 AD 42년에 건국한 걸로 되어 있죠. 임나 그 일본석에는 임나가 BC 30몇 년에 벌써 나와요. 100년 전에. 그럼 벌써 탄생연도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같은 사람이면 죽은 애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는 그 금관가야는 532년에 멸망했고 대가야는 562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신라에게. 그 후로는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엔 가야가 일치 안 나와요. 망했으니까. 근데 일본 서기는 그 100년 후에 또 나와요. 100년 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뭐 도공 바쳤네, 뭐 했네. 그럼 전혀 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기는 거예요. 식문사학이란 건 학문이 아니에요. 뭐 짜이브이나 유사나 요즘 식문사학자들이 급해지니까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서 뭐 유사사학이나 짜이브사학이나 하는데 식문사학은 역사사대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거짓말입니다. 다. 제가 요즘 서울신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보는 이러기를 새롭게 보는 역사라는 걸 연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인터넷 쳐보시면 다 나오니까 뭐 신문 구독 안 하시면 그 새롭게 보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 뭐였냐면 고려 국경선을 갖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정이고 거민정이고 어떻게 고려 북방강역을 어디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남도 원산부군이 고려 북방강역 마지막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고려의 북방강역은 저 두만강 북쪽 700리 공험진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윤관이 구성을 쌓은 곳이고 거기에 고려 지경이라는 고려 땅이다라고 하는 비석을 쌓은 데라고 나와 있고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 훈남 보면 두만강에서 북쪽 700리 지점이나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령을 어디라고 배워? 지금 학교에서 어디라고 가르쳐요? 명나라가 천령에다가 천령 위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우왕과 최영이 이제 요동정벌구를 북상시키잖아요. 그 천령이 저 함경남도 안변이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동쪽인 함경남도에 천령을 설치했으면 거기에 반발하는 고려군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범인이 거기에 있는데 범인 잡으러 간다 그러면서 왜 북쪽으로 가요? 천령이 어디냐면 중국기록에 다 나와요. 지금 심양 바로 아래에 본계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 진상둔진이라고 있어요. 진상둔진. 거기가 명나라에서 원래 천령을 설치하겠다고 통보했던 자리예요. 그러다가 고려에서 반발하니까 그 명나라 주원정이 두려워가지고 그 심양 북쪽 지금의 심양 북쪽에 지금의 천령시가 있어요. 그 천령에 천령시에 지금도 운주구라는 천령시 운주구가 있는데 중국의 명사에 보면은 이 원천령을 거기 설치했다가 홍무 26년에 홍무 26년이 1393년인데 이때 옛 운주로 옮겼다라고 중국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심양, 그러니까 지금 고려 조선의 북방강역이 지금의 심양 남쪽에서부터 저쪽에 목단강, 흑룡강성 목단강 조금 아래 그쪽까지가 고려와 지금 명나라가 합의한 국경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심양 아래에다가 천령위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니까 군사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변에 그려놨잖아요. 안변에 그려놓고
누가 그려놨냐? 이케우치 히로시라는 진해경이라는 한국 식민사학자들이 너무 존경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병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케우치 히로시 선생님은 일본인이지만 너무나 존경할 만한 인격자고, 이렇게 높이 친 이케우치 히로시가 조선총독부 돈을 받아가지고 함경 남도에 갖다 놓은 거 지금 교과서에 뭐 국정거미정 할 거 없어 그냥 거기다 갖다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저거 사이비다 유사다 해가지고 죽이는 방법은, 그러니까 학문 자체가 아니에요. 한국의 식민사학이라는 거는 이 사람들은 뭐 공부 많이 했네, 공부하긴 뭐래요. 이 조금이라도 공부해보면 요즘은 이 핸드폰으로 쳐봐도 나와요. 그 핸드폰으로 국가천찬위원회 이런 데 들어가서 공험진 아니면 현춘영 쳐보면은 조만간 국적 700미라고 다 나와요. 그 나오는 걸 갖다 함경남도 안변에 끌어다 놨으니까 학들 논쟁하자 그러면 논쟁은 못하고 저놈을 죽여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카르텔로 살아남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학준 회장님이 동북아재단 해체 이거 하나만 해체시키면 바뀌어요. 이제는 다 거짓말인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는 이건 학문이 아니야. 뭐 이거저거 떠나가지고 역사사자를 붙일 수가 없어. 이거는 최소한 이 역사사자를 붙이려면 학문이라는 건 제가 한당국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1979년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검증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한국 역사학계가 그냥 고대사만 부실한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부실한 게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왜 총체적으로 부실하냐? 해방 이후에 그렇게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본적으로 다시 이제 세울 때가 왔는데 그 뿌리가 뭐냐면 다 단군을 부인하는 이 나가미초가 정합론자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임진을 안에 실패한 이유가 있다. 칼만 갖고 들어왔지 역사를 안 갖고 왔다라고 해가지고 정합론을 만들면서 역사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연구합니다. 그 가장 집중적으로 한 게 가야나 임나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가야를 그러니까 한국을 점령하는 것은 우리가 침략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거사의 복원이다 이 논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기 369년에 가야를 점령하고 거기다 임나를 설치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69년에 가야 왕통에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1910년에 순종이 쫓겨나고 누굽니까? 그 일본 총독이 들어서잖아요. 그 바뀌어야 되는데 보면은 삼국유사에는 이희품왕이 그대로 369년 이후에 407년까지 그대로 왕으로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게 뭐냐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가짜다라고 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가짜로면은 삼국사기 조작설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 이따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한국학계의 뭐냐면 정설이었어요.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인용해서 논문을 써내면 논문 통과가 안 됐어요. 제가 학사, 석사, 박사 전부 다 역사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서로가 그거 예를 들어서 신라사 내무랑 유효까지만 인용해야 돼. 앞에 거 인용하면 너 학교 통과 안 돼. 이게 자기들끼리 공유하던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걸 갖다가 공개하니까 죽이자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론 차원에서 이 단문을 갖다가 뿌리 뽑지 않으면 지배하기 힘들다라고 해갖고 나가미초란 이 위인이 단군은 불교가 전파된 후에 중들이 날조한 망령된 이야기다. 이걸 갖다 1894년에 이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무렵에 일본인들은 이 하쿠오중이란 간첩을 갖다가 참모본부에서 만주로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북경으로 파견해서 중의학, 한의학 공부시켜요. 그래서 중국어 익히게 한 다음에 만주에 보냈는데 이 만주에 가서 이 샤쿠오중이가 또 광개토대왕 비문을 최초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요나라 황제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최초로 탁본을 떠가지고 일본군 참모본부로 가져갔는데 이 탁본이 없어요. 지금 공개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광교토대왕 비문을 보면은 재밌는 게 2단 그 2면 상단하고 3면 하단, 2면의 꼭대기하고 3면의 제일 아랫부분이 집중적으로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일본에게 유리한 구대는 다 남아있어요. 임나가라, 종발성, 뭐 안나 어쩌고 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앞뒤는 다 알아볼 수 없는데 고글자들은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풍화가 되면 2면 상단과 3면 상단이 같이 안 보이면 이해가 가죠. 하나는 위가 안 보이고 하나는 아래가 안 보이는데 딴 건 다 안 보이고 일본에 유리한 건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다 조작설, 그러니까 일본인들 선택한 건 전부 다 조작설이 있어요. 지금 한국 고고학이, 한국 이제 문헌사학이 이제 고고학으로 도망갔잖아요. 고고학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문헌사료는 낙랑군, 한사군이 전부 다 합성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저 사람들하고 동북아재단에서 아주 가자 그래갖고 한번 가서 밤중에 세미나죠. 저 세미나에서 낙랑군이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사료를 이렇게 쫙 제시하고, 당신들이 역사학자면 이 사료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냥 묵살하면 그게 역사학이냐. 그리고 당신네가 그러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사료 한 개만 대봐라. 빵개 아니라 빵개. 한 말도 못해요. 그러고 돌아와서는 뭐가 유사 역사학이네, 사이비 역사학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막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학자가, 매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견해가 올바르면 1000만 명이 죽인다 할지라도 뭐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 그 역사학자끼리 만나갖고 낙랑군이 지금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이만한 중국 사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이거 안 하고 그냥 묵살하고 평양에 있었다는,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는 사료 하나만 내가 다 빤 게 아니라 평양에 있었다라고 나오는 중국설에 나오는 평양은 지금 평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일본인들이 저렇게 이제 이 당분을 갖다가 부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히라토리 구라이기치 이게 독조대 교수인데 이거 아주 악질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이 학습원 대학이 일본의 왕족들 가리키던 대학인데, 이 시온원 할아버지가 여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로마인 이야기는 대일본 제국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가꾸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히라토리 구라이기치가 대저 단군의 사적은 원래 불절에 근거한 가공의 3단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또 일찍이 당군을 갖다가 부인했고, 그 다음에 이 한국 식민사학자들이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이 이만희시류, 이 금서료, 이 이만희시류가 조작한 건 너무 많아요. 이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 원래 이 환국이라고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한국 유사에 환국이라고 나라국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 환인이라고 조작을 한 겁니다. 요거 하나 조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환인은 이제 불교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국, 나라 국자 하나를 비슷한 글자인 인어를 조작하면은 단군 사적은 불교가 아무리 빨라도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 머리가 원래, 여러분들 사기꾼들은 자나깨나 여러분 주머니 지갑에 있는 돈을 갖다 자기 지갑으로 옮길 불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요거 어떻게 할까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놨고, 그 다음에 단군은 고려 인정부터 고종 사이에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점대현 징사비 이것도 이제 이만희시루가 다 조작한 건데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저 점대현 흰사비를 놓고 논문이 수백 편 있어요. 수백 편 있는데 점대현 흰사비가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논문은 빵개예요. 다 사실로 전제하고 다 아래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이만희시루가 쓴 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이제 점대현에 가서 봤더니
뭐 옛날 거 찾다 못 찾았는데 그 면장을 만났더니 저기 어디 가면 뭐 옛날 비석이 하나 있는데 그 비석에 글자를 해석할 수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막대한 금을 얻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 있는 그 비석이 고려와 조선이 다 문정의 나라입니다. 동국여지 흥남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옛날 지방관들이 자기 지역에 있던 그 유적들을 다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게 그 낙랑군 하나 점재현 빈삭이라는 건데 그러면 2000년 동안 아무 눈에도 안 띄었는데 이만희 시루가 하루 만에 발견했어요. 그리고 지가 쓴 글에 면장에게 들었으면 여 옆에 면장 놓고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모르는 애 갖다가 사진 찍어놓고 그래서 그 당시 저 지역에서는 이제 일본인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못 보던 비가 하나 생겼는데 저 평야잖아요. 한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평야지대에 거기도 지금은 북한에서 온천군으로 개칭했는데 저 휴양지 평야지대에 있는 저 비석을 2000년 동안 아무도 발견 못했는데 일본의 식민사학자가 하루 만에 발견했으면 의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조사해봤더니 아래에 시멘트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시멘트를 발명해가지고 아래다 박아놨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예전에 CBS에서 한번 이거 갖고 특집 프로를 한번 하면서 이 탁본이 몇 개 있는데 이 점전신사비가 뭔지는 모르지만 고대 중국의 한나라 시대 이런 글자 연구하는 연구하는 분에게 보여줬더니 이건 탁본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거 같다 그래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비석도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몇 개, 두 개 만들어 놓고 사용했다는 건데 우린 무조건 사실로 믿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본인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단군은 고려 때 이련이 창작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 과연 그러냐라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게 삼국사기 기록인데요. 삼국사기 동천왕 21년 247년도의 기록인데 이때 위나라 관구검이 쳐들어와갖고 고구려 수도인 한조성이 일시 점령당해요. 그래서 이제 수도로 옮기는데 동천왕은 한조성은 전란을 겪었으므로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서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천인 왕검의 땅이다. 다른 기록에는 왕이 되어 왕검에 도읍하였다고 하였다. 이 기록 짤막하게 남아있지만 아주 중요한 기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인 왕검이 누구겠어요? 이게 단군 왕검이죠? 단군이란 말이 삼국 유사의 1년 때 최초로 나오는 게 아니라 247년도에 이미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양성은 지금 만주의 평양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때 이미 고구려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단군의 사적은. 이거는 삼국 유사에 보시면은 제일 앞부분에 각 왕들의 계보에 대해서 적은 왕력들인데 여기 보면은 고구려 신조 초모왕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초모라고도 한다. 단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단군 사적을 고려 때 참나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물이란 말 다 아시죠? 다물이 근데 삼국사기 언제 나와요? 역사 공부하실 때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 휘둘 날 줄. 그러나 다물, 옛 땅을 찾는 말이다. 멋있는 말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언제 나오냐? 저 초모왕 동명성하 2년쯤에 나와요. 2036년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건국한 나라가 되찾을 땅이 뭐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뭐예요? 단군의 강력을 되찾는 게 고구려의 국시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계속 한나라하고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 나중에 이 역사서가 쓸 때 보면은 국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역사서 100권이 있다 그랬죠. 이런 구절도 하나 보시면은 국초에 100권 쓸 얘기가 뭐가 있어요. 국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초의 100권적 역사적 내용은 뭐겠냐 이거예요. 그런 걸 바로 이 단군의 사적하고 연관하면은 이 가물이란 이야기하고 연관하면은 고구려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를 갖다가 단군의 후예를 삼았다라고 하는 여기 천재의 아들이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단군을 뜻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서 단군은 우리가 고려시대 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단지 이분들이 어느 또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자기네를 단군에 직접 그 후예로 인식을 했고 근데 이제 단군을 띄우기보다는 이 삼국은 자기네 시조를 자기네 나라의 시조 그러니까 단군은 전체의 시조를 뜻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충무왕이 고구려 동명왕이 그 비류국 송양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비류국 송양대 자기는 갖다가 선인의 후예라 그래요. 단군의 후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이쪽 동이족 국가의 왕들은 전부 다 단군의 후예라고 그 사고하던 그 사고가 이제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자기네 직접적인 나라의 시조로 말할 때는 자기네 시조만 이야기한 것이지 단군이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는 전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유학이 들어오고 났다 그래서 기자를 띄웠다 그래서 단군은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도 단군은 부인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인들이 단군을 갖다가 깎아내리고 부정하고 시작하면서 이제 아주 심하게 오염됐다가 나중에 최치원도 여기에서 자기 감옥에서 쓴 항무소에서 쓴 자열서에서 자기에게는 딴 거는 내가 뭐라고 날 갖다 막 이러고 저러고 욕했는데 사실 내가 딴 걸 가지고 나 욕하는 건 내가 변명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나 나보고 단군을 부인했다는 이 말만은 씌우지 말아달라. 나는 내 나름대로 단군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다. 막 이런 식의 그 자열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요 근래 들어서 읽어보세요. 요거 빨간 거 요거는 제가 만든 건데 이게 지금 단군을 이렇게 그려놓고 사이비 역사학의 역조 그래도 일장기에 우길승천기 내보내야 할 애들이에요. 일단은 뭐 좌우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육당 천암선이 친일파로 그렇게 몰렸던 육당 천암선이 나에게 단군은 부인했다는 이야기만은 하지 말아달라. 그거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써놓는 거 보세요. 이게 거기 진보라고 이야기해가면서 사이비 역사의 역습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버젓이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흉사각을 싸울 때 망국적인 언론 카르텔 문제를 대단히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망국적 언론 카르텔 이것과 식민사학을 분리시키지 못하면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접어드는데 요즘 많이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저쪽이 워낙 사료적 근거가 없는 걸 알고 식민사학 쪽 보도하면은 하도 이제 많은 항의를 받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식민사학 카르텔도 지금 이제 한 발 지금 약간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단군 국제전다수 이것도 막 이렇게 하려면은 몇 가지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9세기 때는 일본인들이 단군을 부인했고 그전에는 부인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서 한국인 식민사학들이 대거 가세했고 21세기 들어서 신치를파들이 대거 이제 가세하는데 여기 뭐냐면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에 일본의 돈을 받고 친일 발언하는 한국인 학자들이 대거 늘었다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 일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김해 지역하고 저기는 큐슈 지역의 유물을 조사했어요. 일본인들이. 왜냐하면 과연 임나가 있나 없나. 그래서 임나란 건 말하자면 일본이 가야에 진출해가지고 세운 왕국이 있나 없나.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 조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그게 이제 한 80년대 후반에 끝났습니다. 일본인들이 했는데도
일방적인 흐름으로 가야기가 일본으로 온 거예요. 역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큐슈나 이쪽 지역에 가야기 유물이 10배 이상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더 이상 주장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구급파들이 전략을 수정했어요. 한국인들 데려다가 돈을 줘가지고 장학금 주고 생활비 줘가지고 이들을 세뇌시켜서 한국으로 다시 침투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사사카와 재단이라고 일본 A급 정범이 만든 재단인데 그 사사카와 재단에서 약 10여 년 전에 한국 인문사에게 약 300억 정도 뿌린 게 드러났는데 우리나라 양대 사학 중에 하나가 100억 원을 받고 지금도 그 사사카와 재단이 그 양대 사학 중에 하나에 사무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고 유수한 사립대학 총장이 공동이사장이에요. 나라 다 남았어요 지금. 그리고 또한 여기하고 쌍벽을 이룬다는 또 한 사립대가 50억을 또 먹었습니다. 제가 90년대 말에 저도 하지 97, 8년 그 무렵에 받았는데 그 억간에 갑자기 일본 유학 열풍이 막 일었어요. 지금 보니까 다 그 돈 받고 갔다 온 거예요. 장학금에다 생활비까지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관들이 돌아와가지고 임나는 가야다라고 막 주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이쪽은 이제 자기네 주인이 확실히 있고 하니까 주인이 있고 하니까 이게 임나일보 무사를 자기네끼리 막 전파하다가 제가 우리 하나 식민사관에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당황해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반응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또 호사카 유지 교수가 이 신친일파들이 한국 사회에 주류가 되기 전에 이거 정리해야 된다. 제가 이 나라는 북한 돈 10,000원 받으면 본인하고 온 집안이 다 작달나잖아요. 일본 돈, 중국 돈 받고 뭐 하는 거는 처벌 조항도 없어요. 이 나라는. 그리고 로버트 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인인데 한국인 백동일이라는 무관에게 이 국방부 쪽에 근무하던 분인데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 몇 개를 준 거예요. 그거 줬다가 징역 10년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럼 한국이 대등한 국가면은 동맹이라 그러는데 그럼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미국인에게 그 하나 뭐 줬다 그래서 정보 하나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 하나 줬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미국인 기소에다가 징역 10년 때린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일본 돈 받고 중국 돈 받고 이건 아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경찰 간부들 상대로 제가 한번 강연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 실태조사라도 해라. 일본 돈 받아갖고 지금 유학해가지고 이런 친일 역사관 하는 애들 실태조사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다 해나가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화력을 하나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장 집중할 게 동북아 역사재단 해체 이걸로 하나 집중해가지고 뭔가의 성과를 거둬서 그걸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독립투사들은 대부분 역사학자였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정치가나 행정가들은 대부분 역사에 무지한데 그게 뭐냐면 이 식민사학자들이 역사 의미나 전략을 꾸준히 써온 결과 대부분 무식해졌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가 망할 지경에 처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이 나라가 왜 망했나 찾아보니까 유학의 사대주의 때문에 망했다라고 해서 단군을 다시 발견했듯이 우리도 이제 다시 국조정신을 다시 세우면서 그러면은 이 나라를 다시 이제 살리겠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으면 나머지 시간 질의응답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평양의 그 바위 기준이지만은 대범의 지방간 주의를 받아서 공사들이 하는 건데 이 저는 그 전문가님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 주셨어요? 대범의 시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있어요. 봉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봉리는 옛날에는 나무에다가 그 글씨 썼기 때문에 그 도장을 찍을 수 없으니까 그 상자에 넣고 끈으로 묶은 다음에 끈 위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도장 찍잖아요.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조작절이 있었어요. 뭐 흙이라는 건 연대가 없잖아요. 근데도 총독부에서 계속 100원, 200원 주고 샀는데 광복이후에 북한에서 봉리가 추출됐다는데 싹싹 뒤졌는데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또 하나는 그 고고학적으로 이 평양 지역을 그 낙랑군이라고 한 그 최고봉 인물이 세키노 타다시인데 이 세키노 타다시 글을 보면 재미있어요. 그 보고서 보면 여기는 요것도 우연히 발견했고 요것도 우연히 발견했고 요것도 우연히 발견했고 우연히 발견한 거 전부 다 우연히 발견했다고 써놨어요. 그 세키노 타다시는 그 도쿄 공대 교수인데 제가 저 인간은 좀 자존심이 조금 있는 인간이네. 그냥 굳이 발견했다 하면 되지. 그 짤막한 한 장짜리 보고서에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거 6번이나 써놨어요. 그 6번이나 2000년 동안 아무도 발견 못했는데 한 사람이 6번이나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자기 그 당시에 일기를 쓴 게 지금 일기가 공개됐는데 그 일기 내용에 자기가 북경 유리창가에 가서 북경에 지금도 가보시면 유리창가가 있어요. 저 연행록 보시면 조선 사신들이 북경 갔다 와서 연행록 보시면은 자기는 유리창가에서 뭐 사고 하는 책 사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 세키노 타다시가 북경 유리창가에 가서 한나라 유물, 낭랑 유물들을 마구 사가지고 총독부에 보냈다라고 자기 일기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장 이제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이 내부의 이 간첩들, 이 형사관은 이 간첩들이 이제 계속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북한에서 발견했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그 언론이 그래서 다 거짓말 시키는 건데 제가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시간 돼서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한겨레 20일 당구 모독한 편집장 김윤영에 제가 이제 당구까지 모독하니까 제가 이제 페이스북 안 하다가 얘들이 하드 칼을 털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페이스북 해가지고 반박을 했어요. 했더니 이 김윤영 편집장이라는 애가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 진행된 고고학 발굴 결과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2,600여 개의 낭랑 고분이 확인됩니다. 옛 사설 기록과 이렇게 했는데 북한에서는 2,600여 개, 3,000여 개의 고분을 발굴한 결과 낙랑군 고분은 한사군 고분은 한 개도 없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악성 사기꾼들이에요. 북한의 발표는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그 한국사 그들을 숨긴 진실이라는 책에 다 써놨어요. 북한의 발표문 원문까지. 북한에서는 여기 내가 해방 이후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70여 개 발굴했다는데 우리는 2,몇백여 개를 발굴했는데 단 하나도 한사군 무덤은 못 찾았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발표한 걸 갖다 이게 언론인이란 종자들이 황해도 때 2,600여 개의 낙랑 부분이 확인됩니다. 거꾸로 이게 완전 과거 고문 조작하던 중정이 하던 수법 그대로 지금 쓰는 거잖아요. 거꾸로 저렇게 써놓고 나서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북한의 원문 다 해가지고 왜 거짓말 시키나라고 했더니 자기는 사실 낙랑군이 어디 있었는지는 개인적으로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따위 말해가면서. 그러니까 아주 악질들이에요. 그냥 보통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팩트까지 가짜를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조선고고연구에서 뭐냐면 이 기간에 이건 북한의 발표문이에요. 이 기간에 평양시 낙랑지역 안에서만 하여도 여기서 말하는 낙랑은 낙랑군이 아니라 최씨 낙랑국을 말하는 거예요. 2,600여 개 달하는 무덤과 수백 평방미터의 건축지가 발굴되었으면 15,000여 개나 달하는 유물들을 찾아냈다. 이것은 일제가 낙랑군 대평양서를 조작하는 데 자료적 기초로 이용하기 위해서 조선강점전 기간에 도굴한 무덤 교육에 비하면 무려 26배에 달한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는 북한에서는
단 하나의 무덤도 못 찾았다라고 발표한 걸 갖다가 거꾸로 조작해가지고 한국 언론들이 저런 짓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헌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고고학으로 도망갔는데 고고학으로 도망가봐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낭랑 목관 가지고 또 떠들잖아요. 들어보면 계시죠? 북한에서 97년에 낭랑 이제 저 낭랑 구역에서 낭랑 목관이라는 걸 발견했다는 건데요. 낭랑 목관은 뭐냐면 낭랑군 산하에 현들이 있는데 현의 인곳으로 적은 거예요. 그거 하니까 원래 북한에서 자기는 평양에 낭랑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남한학자들은 북한 여기 어떻게 있냐라고 다 부인했어요. 그러다가 낭랑 목관 발표하니까 일제히 수사카로 전환해가지고 막 북한말 맞다 이랬는데 한번 제가 국회 토론회 때 이 사람들이 토론에 나오라면 안 나오는데 예상권을 가지고 국회에서 나오라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그 가장 많은 낭랑 목관 발표한 그 사람하고 저하고 논쟁했는데 그 사람이 발표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낭랑 목관에 의하면은 뭡니까 낭랑군은 뭐 열악산맥 동쪽에서 함경도 이쪽까지 걸쳐져 있었다 그렇게 나온다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제가 기존답기관에 근데 낭랑 목관에 열악산맥이란 말하고 함경도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거 안 봤으면 다 속는 거예요. 낭랑 목관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 본 사람이 없으면 그 자기 돈 부분 나도 못 봤지 사진만 봤지. 근데 북한에서는 낭랑 목관에 갔다가 낭랑군이 요동반도에 있었다는 증거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 거꾸로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낭랑 목관에 열악산맥이란 말하고 함경도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발표하냐고 하니까 대방군의 위치를 보면 낭랑군의 위치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보세요. 당신네는 대방군의 위치로 황해도로 고정시켜놓고 낭랑군이 그 위에 있으니까 평안도에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대방군의 위치를 찾을 때는 낭랑군이 평안도에 있었으니까 황해도에 있다 그러고 그게 무슨 학문이라고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낭랑 호구부를 아는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별 무슨 현별 호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이나 이 조선 고려조선의 행정문서에는 무슨 별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메이지 시대 때 명치 시대 때 일본 행정문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뭐겠어요? 일본인들이 감춰놨다가 언제 써먹으려고 하다가 써먹기 전에 도망갔는지 하도 많이 조작해놨으니까 이제 뭐 파내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갔다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저쪽에 나오는 고고학이라는 거는 한결같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 나왔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의 논리로 치면은 그러면 지금 미국이 한국 식민지네. 내가 LA 한번 초청돼서 가봤더니 여기는 뭐 술 먹어도 참이슬 뭐 이제 처음처럼 그래서 또 맥주도 전부 다 뭐 카스에 가서 내가 저는 맥주 매니아인데 한국 맥주도 그래서 미국 와서 맛있는 미국 맥주 먹어야지 왜 거기는 LA타운 가면 미국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유적 찾아보면 뭐 술파도 전부 다 참이슬과 처음처럼 나오고 카스와 하이트 나오고 그러면 미국이 그 당시 LA하고 뉴욕이 한국 식민지냐고 그럼 그 유적 유물이 나오면은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를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야지 무조건 중국 바나나면 이게 우리 식민지라는 근거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식문사학자도 공부 좀 한 것 같아. 전혀 아니야. 여러분들이 6개월 1년만 하면은 저 수준은 다 따라가요. 심지어 저희 연구소에 고등학생들, 중학생까지 찾아와가지고 저 틀렸다라고 다 하고 있고 자기는 관점만 가지고 조금 공부해보면 역사는 제일 중요한 게 관점입니다. 관점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세부사항은 조금 달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의정부 갈 때 북쪽을 향해서 가면 조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찾아갈 수 있는데 의정부 간다고 남쪽으로 가서 앞만 이렇게
해보면 못 가잖아요. 그래갖고 마찬가지로 관점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되고 그 다음에